교과서 76쪽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은 이제 유학의 한 갈래입니다. 신유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유학의 등장과 변천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님이 이 체계화시킨 그런 학문인데요. 원래 이 공자가 유학을 만들지는 않았다. 유학을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여러분들 그 상나라 때 상나라의 왕은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청동 솥도 있고 갑골문도 있는데, 바로 그 상나라의 상제 개념, 하늘 개념, 그리고 이제 주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봉건제도 있지만 주나라 왕이 내세운 사상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주나라의 천명사상, 그 다음에 조상숭배 등등을 이제 공자가 춘추전국 시대에 체계화시킨 그런 학문이 유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죠. 그런데 진나라는 이제 국가의 통치 이념이 법가 사상이죠. 그래서 유학자 460명을 세냥에 파묻어 죽이고 유학서적을 이제 불태우는 분서갱유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는 법이 너무 세서 결국은 15년 만에, 통일한 지 15년 만에 이제 이 진승과 오강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한 고조 유방이 이제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제 한 나라는 이제 법치를 완화하고 유학을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대 황제인 한 무제 때부터는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 즉 유학을 관학화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학이 황제의 어떤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황제의 어떤 그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 때부터는 이제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나라 때 진시황이 이 유교 서적을 다 불태운 겁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라진 유학을 하나하나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 복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학 서적의 이 글자의 뜻은 무언지, 이 문장의 뜻은 무언지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훈고학이 이제 이 한나라 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훈고학은 그 유교경전의 자구, 그 문장의 뜻, 글자의 뜻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훈고학이 되겠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제 훈고학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나라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무제 때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유교의 5경전을 가르치는 이제 오경을 가리키는 오경박사 제도를 이제 이 국가의 국립대학인 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유교경전을 이제 가르쳤다 그랬고, 지방에서도 효와 청렴함을 실천한 인물을 추천해서 관리로 임명하는 향거 리선제를 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좀 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랬던 한나라는 이제 황건적의 난이죠.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위초고 이제 삼국시대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위초고를 진이 통일하고, 이 진은 이제 북방의 오호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이 강남 지방으로 도망가서 이제 동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북에는 이제 5호 16국 시대, 그리고 이제 북위, 동위, 서위, 북주로 이어지는 이제 북조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진 정권은 이제 쫓겨난 정권이니까 잦은 왕조 교체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이제 남북조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듯이 남북조 시대는 유학이 아니라 무엇이 더 유행을 했습니까? 바로 오랜 전쟁의 시대에서 바로 불교와 도교가 더 융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학은 이제 남북조 시대는 그 세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수나라고, 그 뒤를 잇는 나라가 당나라인데, 이 수나라 때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시작을 하죠. 과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당나라 때도 이제 당연히 과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그 당나라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태종의 명을 받아서 당시 이제 유교의 5가지 경전, 바로 이제 역시 서예춘이죠.
그래서 그 역시서예춘이라고 하는 오경의 뜻이 무언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오경정의가 이제 당나라 때 과거 시험 교재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바로 이제 이 훈고학이 한나라 때 이제 형성된 훈고학이 당나라 때 오경정의의 편찬으로 이제 훈고학이 집대성 되는 거죠. 그런데 완성은 곧 쇠퇴로 이어지는 거죠. 오경의 유교의 5가지 경전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유학의 획일화로 다시 이제 이 뭡니까 유학은 쇠퇴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학문의 발전을 좀 억제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 드디어 이 송나라 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인물이죠. 이름이 이제 주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희라고 하는 이제 이 성리학자를 높여 부르는 말로써 이제 주자라고 부르죠. 이제 주희, 주자 이제 같은 말인데 바로 이 송나라 때 특히 남송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송 시대에 바로 그 유학의 불교와 도교의 철학적인 성격, 이상학적인 성격을 불어넣어서 체계화시킨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죠. 그래서 남송 때 이 주희 선생이 바로 체계화시킨 신유학이 바로 이제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는 일은 꽤 어렵지만 선생님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써놨죠.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바로 성리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송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제 이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이기론이라고 부르죠.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와 기의 작용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기론을 우주 만물의 원리를 바로 이제 인간의 심성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이제 심성론인데 주희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이는 보편적인 원리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 만물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법칙이다. 우주 만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 성증리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왕양명이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화시킨 이제 양명학을 공부할 건데요. 거기서는 인간의 마음이 곧 우주 만물의 원리다라고 하는 심증리를 주장하고 있죠. 성리학과 양명이 가장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성리학은 성증리, 양명학은 바로 심증리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원리, 인간의 본성이 우주 만물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우주 만물의 원리이니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깨끗하고 순선무구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여기서 이제 이 주희 선생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가 제시한 성선설을 여기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성립 무렵에 원래 이 맹자가 성현의 지위까지는 오르지 않았는데 듣보잡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이기론과 성증리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성리학의 이제 성립에 의해서 맹자가 성인으로 이제 추앙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인간의 본성을 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의 본성이 가려져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라고 하는 거, 기질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후천적인 습관이죠. 이 후천적인 기질, 습관에 의해서 이가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의 본성을 혼탁하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서 원래 자신의 안에 있는 그 깨끗한 그 우주 만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행을 해야 된다. 실천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의가 제시한 두 가지 실천적 수행 방법,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행 방법을 바로 우리는 이제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경궁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경궁리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도 이제 나와 있죠. 바로 이제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잡념이나 망상을 끄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는 바로 그 이를 밝히는 것, 궁리죠, 궁리. 경건하게 잡념과 망상을 끄는 상태에서 원래 내 안에 있는 본성인 이를 밝히는 것. 이게 이제 거경궁리죠. 자, 거경궁리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경물치지죠. 바로 이제 성리학의 수행 방법이고, 바로 이제 이 경전을 탐구하는 방법인데,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일단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바로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물이죠. 사물. 존재하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이 경물치지죠. 그래서 사물을 끝까지 탐구하다 보면 치지, 알게 된다. 알매 이른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밑에 만화를 보게 되면, 자, 계속해서 이제 오래도록 학문에 힘쓰면 어느 날 자연히 마음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어떤 모든 사물의 안과 박, 거침과 섬세함 등을 탐구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 바로 이제 사물을 탐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교과서 77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주희를 비롯한 송대 유학자들은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하였다. 자, 우리 그 주희 선생은 바로 방금 얘기한 그 성선설이니 성증리니 아니면 거경궁리나 경물치지와 같은 수행 방법 등 성리학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경이 아니라 사서에 담겨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경보다, 역시 서예춘과 같은 오경보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일컫는 사설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 주희 선생은 자기가 이제 이 사설을 읽어보고 여기다가 이제 이 해석을 달아서 사서 집주를 이제 저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서 집주가 바로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까지 수백 년 동안 이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리학 교육의 입문서인 소학, 바로 이제 어린이들이 읽어야 될 도덕교과서도 이제 도덕교과서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례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소학은 성리학의 기본적인 개념, 수행 방법과 예절을 담은 책이었으므로 어릴 때부터 익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오경보다는 사서를 중시하고, 자, 사서 집주라고 하는 책을 주희가 이제 저술을 했고, 이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성선설과 천명사상 등을 주장한 맹자가 공자와 더불어 성인으로 추앙되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 충, 요, 효, 예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심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건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공통적인 영향이죠. 자, 그리고 성리학이 집대성한 시기가 바로 남송 때라 그랬죠. 송나라 때에서도 이제 남송 때인데, 사실은 이제 이 남송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화북 지방을 상실했죠. 그러자 이제 이 한족들은 민족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이 성리학에서도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자, 이 대의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명분이 이름과 신분입니다. 이름과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임금은 임금답게, 그 다음에 상민은 상민답게, 양반은 양반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의명분론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현실에서의 어떤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바로 대의명분론이죠. 그래서 대의명분론, 성리학은 신분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죠. 현실의 상하관계를 뒷받침하고 있고, 바로 상인과 상민들을 천시하고, 그 다음에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와 오랑캐를 철저히 구분하는 사상이죠. 다른 말로 중화사상이죠. 바로 이 한족이 힘으로는 그 여진족과 같은 이 금나라를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니네들은 정말
힘만 센 놈들,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화의관이 바로 이제 남송 시대에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이 강조된 거고, 이것이 이제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그 군신 관계를 수용해야 된다라 아니면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화의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북벌론. 청에게는 우리가 이제 군신 관계를 맺고 항복을 했지만 그 우리가 오랑캐로 여겼던 그 청나라에 언젠가는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바로 이제 이러한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19세기의 위정척사상도 바로 이제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일본의 이제 존왕양이론,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의 근거 사상이 되었던 이 존왕양이론 등도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이 성리학은 바로 이 남송 이후에 서원과 향약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이 이제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들에게도 널리 확산이 되는 거죠. 그 주의 선생이 만든 백록동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송나라 때 4대 서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백록동 서원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주의 선생의 백록동 서원의 이름을 뺏겨서 만든 게 바로 조선 명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죠. 백록동 서원, 백운동 서원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이 향약도 주희가 이제 보급하기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이 향약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선조 때 되게 되면 각 마을마다 이제 향약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이 널리 확산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남송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중간에 이제 껴 있죠. 원나라는 지배층이 바로 몽골족이죠.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을 150년 정도 이제 지배를 했다가 난징 출신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바로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죠. 몽골 풍습을 폐지시키고 한족의 문화를 이제 부흥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한족의 문화가 바로 뭡니까? 유교. 바로 성리학이죠. 그래서 이 명나라는 이제 이 그 명태조 홍무제가 유교를 이제 제정해서 보급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원나라에 이어서 성리학을 과거 시험의 기준으로 삼았다. 여러분, 원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리학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전히 과거 제도가 이제 시행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과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족들에게 이 불공평한 그런 과거 제도를 시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나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명나라 때는 이제 이 과거 제도를 학교 제도와 연결해서 아주 철저하게 시행을 하죠. 그래서 성리학을 과거 시험의 기준으로 삼고, 바로 이제 이 성리대전,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만든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성리대전을 이제 편찬을 해서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이제 널리 활용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명대의 지배층인 신사라고 되어 있죠.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의 지방사회 지배층이죠. 이 명청 시대에는 이제 과거 제도를 이제 학교 제도와 연결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 치루어지는 그 주부현의 이 학교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학생이 돼야지 이 과거 시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각급 학교의 학생이나 학위 소지자인 사와 관직 경험자인 신을 합쳐서 우리가 신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명청 시대의 지방사회 지배층이죠. 이 신사는 바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 사회의 유교 일해와 이념의 확산에 이제 이바지를 이제 했었죠. 어쨌든 이제 명나라는 이 성리학을 이제 관학화 했었다. 성리학을 이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제 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때 이러한 그 도덕적 통치를 위해서 성리학이 강조되고, 또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성리학이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의 어떤 사유를 심화시키고 인간의 어떤 철학적
탐구 활동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거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도구적 학문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왕수인 또는 이제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인 성리학에 반발을 해서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명학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양명학은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좀 필기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명학은 명나라 때 명중기죠. 왕수인 또는 이제 왕양명이 주장한 그런 학문인데 원래 이 양명학의 기본 개념은 남성 때 육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학 마음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수용해서 명나라 때 왕수인이 양명학을 이제 정리를 하죠. 양명학의 핵심 내용은 이제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심증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성리학에서는 성증리죠.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원리이다. 그리고 그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인 경물치지, 사물을 탐구하는, 끝까지 탐구하고 유교경전을 끝까지 공부하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성리학인데 바로 이제 양명학에서는 심증리죠. 우주 만물의 원리가 유학의 경전이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원래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아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가 있다. 여러분들 효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배워야지 아는 건 아니죠.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모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효죠. 그런 식으로 바로 인간에게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도덕적 자각 능력, 양지가 있다. 바로 이게 치양지죠. 그런데 이 양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양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양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효라고 하는 개념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구체적인 실천, 지행합의를 통해서 양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사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어떻게 해봐야 합니까? 바로 먹어봐야 하는 거죠. 바로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해서 바로 양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양명학의 핵심 내용인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행합일은 자, 알문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진 하나를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왕수인도 사실은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을 이제 공부를 해보죠. 경물치지의 방법에 따라서 대나무를 일주일 내내 탐구를 했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딱 먹어봐야 하는 거죠. 바로 구체적인 실천 수행인 바로 지행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명학이다. 그래서 양명학은 어떤 학문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학문이다? 바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자,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누가 주장했다? 왕수인이 주장했다. 그래서 양명학의 핵심 개념은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밑줄과 네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송대 동그라미 치고 유학의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체계를 수용하고 이론적 탐구와 수양을 강조하는 경향. 그래서 남송 때 주의 선생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사실 이제 교과서에 빠졌지만 송나라 때 성리학이 성립한 배경은 한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작년 교과서에서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빠졌습니다. 지금은 송나라 때가 되면 이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이 아주 엄청나게 증대가 됩니다. 그 강남 개발이 이제 되면서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그 옥토가 많고 그다음에 물이 풍부하죠. 그러한 이 화북 지방의 어떤 선진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족들이 이제 강남 지방으로 이제 대거 내려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각종 이제 농기구도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벼품종이
도입이 되면서 이 농업 생산력이 무지하게 이제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뭡니까 풍족하면 천하가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 돌 정도로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서 송나라 때는 이제 이 지주 전호제가 확립이 되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와 그것을 빌려서 경작하는 이제 소장농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 신흥 지주층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송나라 때 과거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유교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지주층이죠. 이 지주층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소장농들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주층들의 등장. 그리고 그러한 이 강남 지방의 지주층들이 이제 이 유교를 공부를 해서 유교 교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지식인들이 유교 지식인들이 정치 참여의 정당화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송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정책은 문치 정책이라고 배웠죠. 이 문치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매우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란한테 의도 터지고 서한테 의도 터지고 금나라한테는 아예 화북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힘으로는 그러한 중국의 한족들이 오랑캐라고 하는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중화와 오랑캐를 철저히 구분하는 이제 화이관, 또 다른 말로 중화사상이 이제 강조되면서 당시에 이제 주의 선생이 바로 이제 불교와 도교의 철학적인 성격을 유학에 불어넣어서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리학의 탄생 배경도 선생님이 세 가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은 이기론이죠. 우주만물의 원리를 이와 기의 작용으로 봤죠. 이걸 이제 인간의 심성에 적용을 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만물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성증리설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성리학의 아주 그 이론적인 내용은 사실 윤리화 사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성립했고 간단하게 어떤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인간의 심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눠서 본연지성은 뭐 인의예지고 또 기질지성은 뭐 성과 정으로 나눠서 뭡니까 성은 기질지성 중에서 성은 뭐 수호지심, 뭐 측은지심, 뭐 시비지심 등이 있고 사단 칠정, 칠정은 뭐 희노애락, 뭐 애오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윤리화 사상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리학은 성증리.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제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거경리와 경물치지가 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요체가 바로 오경보다는 사서에 담겨 있다고 봤기 때문에 주의 선생은 사서집주를 저술했고 또 이 사서집주가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되면서 그 후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되었다. 그리고 맹자가 공자와 더불어 성인으로 추앙됐고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의 이제 공통적인 영향이죠. 충, 효, 예 등과 같은 가치관을 전파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심화하는데 이바지한 것은 이건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진 공통적인 영향이죠. 그리고 남성 때, 자 금나라가 군사적으로 남성을 압박하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져서 성리학에서도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이 강조되었다. 대의명분론은 바로 현실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화이관은 중화와 오랑캐를 철저히 구분하는 중화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서 병자호란 직후의 북벌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세기 전반기에 보면은 위정척사운동 그 다음에 이제 막부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바로 이제 막부를 타도하고 그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줄 때의 어떤 이론이었던 존왕양이론 등의 성리학이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성리학은 자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널리 보급됐고 그리고 명나라 때가 되면 이제 이 성리학은 이제 관학화가 되는데 이 성리학을 과거 시험의 기준으로 삼았고 영락제 같은 경우는 성리대전, 영락대전 등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서적을 편찬했고 과거 시험에 참고서로 널리 활용이 됐었다. 그런데 명나라 때가 되면 성리학을 과거 합격이라는 세속적 학문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 중기에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주장을 했는데, 양명학은 핵심 내용이 심증리, 그 다음에 치양지, 지행합일, 바로 이제 실천성을 강조하는 이 새로운 성리학을 반발하면서 주장한 새로운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